하니 사어성 아닌가요? 아, 넘겼나요? 아, 그렇구나. 113쪽. 아, 북문? 아, 북문에 거 북풍. 아, 113쪽 16편입니다. 북풍 기량이며 우살 기방이로다. 해이화로 휴수 동행하리라. 기허 기사 기극지지로다. 북풍 기계며 우설 기비로다. 해이화로 휴수 동기하리라. 기어 기사 기극기지로다. 막적 비호며 막흑 비오와 해이화로 휴수 동거하리라. 기어 기사 기극기지 기저로다. 지저로다. 차라고 쓸 때는 또 차자로 쓰고요. 참, 그 다음에 어조사로 읽을 때는 저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뒤에 오면은 저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아까 사 같은 경우도 사로 읽자 거기서는 서의 뜻으로 썼기 때문에 그냥 느릿느릿하다라는 느릿느릿할 서로 읽으셔요. 시가 공부하기 좀 어려운 것이 이 뜻 저뜻이 다 섞이면서 발음까지 달라지고 어떤 경우는 이제 협운으로 읽기도 하는데 일단 협운은 우리가 일단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밑에 굳이 보려면은 보시면 되고 그 부분 때문에 가끔 좀 헷갈리는데 자 일단 북풍 기량이며 우설 기방이로다. 그 다음에 해이화로 유수 동행하리라. 그럼 이제 이걸 원래 우리 그 협운으로 읽는다면 동항자가 되겠죠. 앞에 양, 방, 항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서에서 지저의 저 이렇게 되는 거죠. 북풍 기량이며 북풍이 그 선을 하며 서늘하다 이제 북풍 한설 내리치는 그 상황입니다. 북풍 한설 휘몰아치는데 그 서늘하며 그 썰렁하며 서늘하다 그러면 가을 정도가 되니까 북풍이면 겨울이 되는 거죠. 북풍이 몰아치는데 그 차며 우설이라 그러면은 자 두 가지 진눈깨비라는 뜻으로도 쓰고 아니면은 눈이 비 오듯이 펑펑 내리는 표현을 우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에 보면은 우설이라 그래서 비가 펑펑 내리는 모습을 우설이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설이 그러니까 진눈깨비 하지 마시고 그냥 눈이 그 펑펑 내리붙도다 그러면은 방이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방눈이 펑펑 내리붙도다. 우리말로는 한방눈이 제일 좋겠네요. 해이화로 자 사랑하면서 나를 좋아하는 이와 함께 그래서 로라고 하는 그 토가 붙은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제유 동행하리라. 손을 잡고 휴수 제유할 때 휴자 이거죠. 제유한다 할 때 같이 제유하는 거 그죠. 손을 잡고 함께 가리라. 기허 그럼 이때 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유롭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여유롭고 마음을 비웠다라는 뜻인데 자 북풍 한설 몰아치고 있는데 그렇게 여유로운가 이거죠. 그렇게 여유롭고 그렇게 느리게 하랴. 기극지저로다. 이미 급박해졌도다. 빠를 극자 자주극자죠. 빠를 극자 자주극자니까 다만 그저 이미 급해졌도다. 급박해졌도다. 지금 아까 그 북문시를 읊은 시인이 그죠? 북문시를 읊은 시인이 아마 나라가 경각에 다다른 것을 직시하고 이러한 시를 짓지 아니했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했건만은 이제 나라는 경각에 달랐더라가 북이라라고 하는 북쪽 아까 북문이라고 하는 것은 등지고 참 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나라도 남아있지 아니하면은 바로 무너질 텐데 그러나 내가 버틸 수 있는 것도 한계더라. 이미 북풍 한설 몰아치면서 나라가 끝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북쪽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종중유시에서 끝이 되는 거죠.
자, 요 자리는 그저 마치는 자리입니다. 마치는 곳 시작이라 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뭐 시작이라 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니까 비하라 빛이라 저 북풍안설에다가 자신의 이 마음을 빗댄 것이죠. 북풍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한량지 풍야라 그저 차갑고 그저 썰렁한 바람이라 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기라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성모라 그저 바람 뭐죠 설성모라 설성모라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행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이라 허라고 하는 것은 관모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령불매라고 할 때 허령볼 때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실하고 그렇지만 꽉 막혔다 그래서 색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색을 막혔다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실하다 라는 뜻으로도 표현하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하다 라는 것이죠. 허하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빈 것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 표현하죠. 마음에 욕심이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자들이 불가의 영향을 받아서 참 좋아하는 말 허령불매하다 뭐 물론 도가적 그 개념도 있는데요. 허령불매 그 마음속이 그저 텅 비어서니까 아주 깨끗해 욕심 하나 없이 신령스러우면서도 어둡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할 때 허령불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때 해당되는 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욕심 없이 그 여유롭고 그 느리게 사라고 하는 것이 발음이 아마 중국말로는 아마 시로 해서 이제 비슷한 발음일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허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마음 후덕한 것이죠. 자, 하늘 닮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기 뭐야 그 성정을 고매하다 표현하죠. 고매하다. 자, 배자가 고매하다라고 표현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후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땅은 두터우니까. 왜 두터워요? 여기 아래 위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고원하고 그 참으로도 성격이 정말 마음이 고상하면서도 지혜가 멀고 땅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두 개가 되면 아래 이렇게 겹치니까 후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후덕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재물이라라는 표현이었죠. 모든 만물을 다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재물이 되고 이 재물에 그래서 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실는 거니까 바로 얘기하는 관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같이 해서 연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후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유로우면은 당연히 느릿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라고 읽지 않고 서라고 읽는 것이죠. 기서와 기극지저로다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살은 일작선이 느슨할 완이라, 그죠? 느슨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극이라고 하는 건 자주국자 빠를 극자이고, 지와 저라고 하는 것은 어조사라. 그래서 또 차자로 쓸 때는 차로 읽고 어조사를 읽을 때는 저라고 읽는 것. 언북풍우설하여 이비 국가 위란 장지 기상 수참예라. 자, 북풍우설에 그죠? 북풍우설에 북풍의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것을 말하여서 그 다음에 국가 위란 국가가 위태롭고 장차 위태로운 지경에 그죠? 이를 것을 비유하여 이르름에 그죠? 기상 또한 그죠? 기상 또한 참 근심하고 사람 그저 서글프게 만들었다라고 비유를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참자는 참담하다. 수는 근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수에 잠기고 가르고 참담하게 되었다라는 것에다가 비유를 함이라. 그러므로 용력히 상호지인으로 그 서로 간에 좋아하는 뭐 이미 망했는 걸 그죠.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거의 피지하고 이제 떠나서 피하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시상가히 관서와 그래서 오히려 가히 너그럽고도 천천히 하고도 그 다음에 여유롭고도 천천히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은 그저 해이호화로 휴수 동행하리라 기처 기사 그 다음에 기극지저로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실제로는 뭐예요?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미 무너졌고 마음으로는 지금 이렇게 해서 당장 떠나고 싶지만은 내가 그럴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참 속으로는 그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서글프게 여기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피기 화란지 박이심에 그 화란이 긴박하면서 이미 심함에 그죠? 심함에 불가 불속의랴 떠나남을 가히 속히 하지 아니하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나마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바램만 이렇게 썼겠죠. 북풍기계며 우설기비로다. 자, 북풍이 개개하다라니까 소리가 휙휙 하고 부는 소리이죠. 의성어로 보시면 됩니다. 북풍이 개개하다, 새소리도 개개하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휙휙 하고 막 세차게 불면은 바람소리, 휘바람소리처럼까지 이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북풍이 그 세차게 불며 우설이 그 비비하도다 하니까 한방론이 막 이리저리 바람에 따라서 막 이리저리 흩날리는 모양이죠. 비우자 밑에다가 그 안일비자를 썼으니까 그래서 한방론이 그 흩날리도다. 헤이호하러 근데 한방론 하면 조금 이건 여유롭기 때문에 별로 맞지는 않죠. 한방론은 평화롭고 고요히 흐르니까 그냥 막 세차게 내리는 눈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용 내용상으로는 참 진눈깨비가 참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눈깨비 눈이 워낙 지금 많이 내리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우리 나이 때까지나 요런 느낌 알지. 도해지에서 승용차 타고 다니는 애들, 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이 내용 알까요? 이 느낌이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그저 그 논 한가운데 건너가면서 막 세차게 비바람 치는 거, 그 다음에 막 눈보라 맞다, 이제. 이게 도해지되다 보면 이 말도 이제 이렇게 눈보라 치는 거. 한방눈보다 눈보라.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네요. 눈보라가 아까 그 우설 기비로다 그러면 눈보라가 그 첫 티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헤이호아로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휴수 동기하리라 손을 잡고 돌아가리라 함께 돌아가리라 기어 기사야 기극지저로다 느릿하고 그죠 한가롭고 느릿하게 하랴 이미 급박해졌도다. 비예라 개라고 하는 것은 질성 그러니까 막 휘파람 소리까지 나면서 막 빠른 소리 내는 거죠. 비라고 하는 것은 우설 분산지 상이라 그러니까 눈보라가 치는 모양이라 우리말로는 그죠. 눈보라가 치는 모양이라 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반지 살아 여기서는 아예 떠난다 가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대거라고 표현합니다. 출첵은 아예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것을 대거. 여기서는 이제 귀라고 하는 것을 거의 불반지 사야라. 그 다음 막정 비호며 막흑 비오와 헤이 불화로 휴수 동거하리라. 기어 기서와 기극지저로다. 붓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검지 않다고 까마귀가 아니랴. 반어법이죠. 여우가 꼭 붉다고 해서 이렇게 되랴. 까마귀가 아니랴. 백룡도 있고 돌연변이 백까마귀도 있나요? 검지 않다고 까마귀가 아니랴. 비유법인데 다 지금 여기는 여우 사특한 놈이죠. 그 다음에 까마귀 우리로 볼 때는 뭐예요? 까까 해서 우리는 굉장히 흉조로 보죠. 제주도하고 일본은 뭐예요? 길조로 보죠. 그 참 희한하죠. 우리는 까마귀가 많이 가을 들녘에 지금 까마귀들 많은 거 보면은 그 시커머니까 원래 이제 검은색은 그 예에서 가장 정의 그 옷이기는 한데 일단 관습적으로는 그 여우는 워낙이나 교활한 여우 그 다음에 이건 동서양 같이 아마 교활하다 이런 걸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까마귀는 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여우와 같이 교활한 놈들, 그 다음에 저 까마귀처럼 음흉한 놈들, 그죠? 음흉한 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놈들 때문에 이랬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은 망했고, 그래서 나는 헤이호아로, 그죠? 사랑하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수레를 타리라. 그죠? 그런데 그 여유롭고 그 느리게 하랴 임박했도다. 이거죠. 빨리 떠나야 되는데 아마도 떠나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비해라. 호는 수명이니 황적색이요. 그죠? 그 개를 닮았는데 그 황적색이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흑색이라 하니까 까마귀의 검은색이라 이런 뜻이죠. 라고 까마귀 아자.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다. 그 토를 조금 닫는다 그러면은 그 호는 수명이니 사견이며 황적색이고, 그 다음에 오는 아인이 흑색이라, 그죠? 까마귀 아인이 흑색이라. 그 다음에 개 불상지 물리니 다 상스럽지 못한 물건이니 인소 오견자애라,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이라, 밉게 보는 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밉게 보는 것이라. 소견 무비 차물즉, 보는 바가 이러한 물건이 아님이 없다면은, 보는 바가 온통 사방을 둘러보아도 여우 같은 놈, 까마귀 같은 놈들만 잔뜩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붓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저놈이 좀 흰 옷 입었다고 뭐 여우가 아니고 백룡이네 그거는 또. 그 다음에 검지 않다고 까마귀가 아니랴, 뭐 여러 가지 새가 있는데 다 까마귀 같은 놈들이더라 이거죠. 까마귀 같은 놈들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물건이 아니면 없다면, 이러한 물건이라 그럼 보는 것마다 뭐예요? 다 저런 그저 저 여우와 까마귀 같은 자들만 있으니 국가가 장차 그저 위태롭고 어지러워짐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동행동기, 함께 가고 함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천자예나, 그러면은 그 천한자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동행동기.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고, 돌아가는 것은 신분 낮은 사람은 그냥 뭐 타고 갈 것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거나 이렇게 할 것이고, 수레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귀자, 그죠? 수레를 타고 갈 거나 그러면 어쨌든 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도 또한 다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제 망할 지경이 되니까 다들 뭐예요? 다들 떠나겠다고 급박하게 하는데, 그 지금 요 사람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니들 다 떠나겠다고 하는데 나만 남아가지고 멸망하는 거 지켜봐야 되죠. 꼭 누구 같아요? 그 은나라 말기에 3인 가운데 기자가 있었죠. 기자 같은 경우는 비간 죽임 당하고, 그 다음에 미자 일단 도망가라. 그죠? 이때 때가 세상 좀 안정되었을 때 나와서 조상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그죠? 나는 그저 이 자리에 앉아서 은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동안 온갖 여우짓 하는 뭐한 놈들 전부 다 뭐예요? 그저 까마귀 같은 놈들이 전부 다 그저 가족들을 손잡고 자기 살아야 되겠다고 떠나는 꼴을 보니까 더욱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일 겁니다. 아마 작자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손이나 잡고 갈 것이라 라고 하는데, 이건 내 마음뿐인 거죠. 실은 그렇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정려. 같이 읽어야 되겠죠. 북풍 기량이며 우설 기방이로다. 헤이화로 휴수 동행하리라. 기허 기서와 기극 지저로다 비해라. 북풍 기계며 우설 기비로다. 헤이화로 휴수 동기하리라. 기허 기서와 기극 지저로다 비해라. 막적 비호며 막흑 비오와 헤이호아로 휴수 동거하리라. 기허 기서와 기극 지저로다 비해라. 북풍 삼장이라. 그 다음에 정려 같이 읽겠습니다. 정려 기주하니 사어 성우러니 에이 불견하여 소수 지주호라. 그 다음에 정려 기변하니 이하 동관이로다.
동관유의하니 연력염이호라. 자목귀제하니 순미 차이로다. 비녀지위미라 민지이니라. 자, 이 정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 밑에 1장, 2장 바로 위에 보면 참고 내용에 모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정녀는 그 자시안이 그 당시 시대를 풍자한 것이니 바로 위군 무도하고 위나라 군주가 무도하고 부인 무덕이라. 부인이 덕이 없음을 그저 다 풍자한 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정녀는 그 시안이라기보다도 자시아에 이렇게 되겠죠. 제가 보는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렇게 돼 자시아에 위군이 무도하고 부인이 무덕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실제 내용은 여기 조금 잘못 이해돼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자도 그 1장의 해설 뒤에 보면 차는 음기, 그죠? 음분 회기지 시하라. 그래서 음분 나서, 그죠? 서로 간에 바람이 나서 서로 간에 만날 것을 기약한 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마도 동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데서 생겨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밑에다가 별도로 제가 동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정녀라고 할 때 정녀는 일단은 뭐예요? 정숙한 여자라는 뜻이 되겠죠. 정숙한 여자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이게 음분난시라 그러면 이거는 맞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정녀 기주하니 사어 성우러니,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좀 음분 났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덕사님? 음분 나서 있지. 그냥 만나가지고 눈 맞아서, 그치?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 이거 다 음분 났다고 하는. 우리 요즘에는 저 중매쟁이 안수가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음분 났다. 그래서 결혼 안 시켜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할 거예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부 음분 났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냥 바람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람 났다. 그러면은 그 정녀 기주하니니까 주라고 하는 거 계집여자에다 불굴주 그랬으니까 한창 나이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제 사람이 꽃 피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자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보통 15, 20, 아니면 20, 뭐 한 두세 살 요때까지가 제일 꽃필 때가 되겠죠. 정녀 기주러니 정숙한 여자가 참 아름다우니, 그 아름다우니 그랬으니까 정숙한 여자가 참 아름답고, 그래서 내가 살살 그저 만나자고 꼬셨더니 그래 만나겠다. 어디서? 성모퉁이에서. 그때는 저길로 썼죠. 우리 그 조선시대 풍속화 중에 정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정인 요걸로 줬죠. 달밤 뜨는 밤에 그 월화정인이라도 있던가요? 그 월화까지 들어가 있나요? 달빛 휘영청하고 밝은데 단모퉁이에서 여기서 탁 그저 모자 쓴 선비, 갓 쓴 선비하고 쓰개치마 쓴 여자가 여기서 딱 보죠. 다른 여기 휘영청하고 어떤 여자가 옆에서 샥 쳐다보고 있는 거. 신윤복인가요? 그게 정인, 월화정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그 정인 아니죠. 그 정인 아마 저 정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 정녀는 그야말로 고요하고 맑은 숙녀 개념의, 그저 숙녀 개념의 그 정녀일 텐데요. 아름다우니. 그래서 나를 성모퉁이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더니 이겁니다. 기다린다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꾸 꼬시니까 어떻게 돼? 만나자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A 불견하며, 제가 여기서 불견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랑하는, 근데 모퉁이에서 만난다더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뭐예요?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래서 뒤에까지 보세요. 사랑한데도 보지 못하여서 소수 그러면 긁을 소자 극적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데도 보지 못했다. 지금 만난다고 약속했죠. 근데 사랑한데도 보지 못하는 거 아니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뭘 나타나지 아니했다죠. 그래서 불견하지 말고 불현이라 읽으세요. 이거는 그게 더 정확하죠. 내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죠?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불련하고,
그러면 내가 좀 만나자고 했고 나도 지금 나는 살짝 거기까지 갔죠. 멋쩍게 지금 이거 신분이 높은 사람일 겁니다. 만약에 모시처럼 표현하자면은 그래 군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정인가 그럼 정인인데 그런데 뒤에 보면 동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요 정년은 누구냐면 만약 임금이라 할 경우에는 그 정비가 아니라 그 뭐죠 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첩들이 될 텐데 그러니까 고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만나는 것도 원래 첩들 만나는 것 조금 이따 설명 일단 그래서 A 불현하에 나타나지 아니해서 공연히 나 혼자만 멋쩍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군주였다. 거기 왜 가시는데요? 하면서 환관이 따라오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 좀 잠깐 일이 있다. 그냥 갈 일이 있다는데 지금 정작 여자는 안 나타나고 얼마나 멋쩍어. 그러니까 머리 극적극적 하는 거죠. 극적극적 하면서 혹여 올까 그러면서 지주하면서 그죠? 지척 머뭇거릴 지자에다 머뭇거릴 주가 되니까 머뭇머뭇하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정녀가 지금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여자를 한번 만나는데 이 여자가 잊혀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정녀 기연하니 정녀가 그 좋으니 그 사랑스러우니 이야 동관이로다 나에게 동관을 주었도다 동관유의하니 동관이 붉으니 열려 여미호라. 이때 이때 여자는 너 여자입니다. 그래서 너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느라 동관이 붉으니 이제 너를 만날 생각에 기뻐한다 그랬는데요. 일단 저 주자의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부해라 그래놓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모양이니 어시즉 견지의라 이게 되면은 보게 될 것이라 아니면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해도 상관없고 여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되겠죠. 동관은 미상하물인 이렇게 돼서 동관은 도대체가 뭐하는 물건인지 모르겠다. 자세하지 못하게 상증이 결은근지의라 발음해서 대개가 서로 간에 주고받고서는 그죠? 서로 간에 주고서는 어떻게 돼요? 은근하게 그죠? 은근하게 맺자고 나하고 가만히 만나자고 라는 이런 뜻인 것 같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휘라고 하는 건 붉은 모양이라 그랬고 언기 득참을 이미 이 물건을 얻었고 또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그 다음에 기뻐함이라 라고 해서 여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너라는 뜻으로 원문에서 읽어야 되고요. 그 2장의 내용 다시 2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동관이라는 것이 무슨 물건인고 이게 문제가 이 여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나에게 동관을 주었다라는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그 밑에 모시 전에 보면은 내가 모시전만 해서 이렇게 두었는데 주례까지 같이 살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고자의 후부인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군주의 부인이 되겠죠. 필유 여사 동관전이라 반드시 여사에게 동관의 법도를 주었느니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내명부 직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정확하게 왜냐면 요 내명부 직책을 모르고 그냥 접근하면은요 아주 좋지 못한 것이 옛날에 보면은 정비가 있고 그 6관 3부인인가요? 6관 3부인이 있죠. 가끔 여러분들이 청나라 때 제가 3부인인가 6관 3부인 6관 3부인 이 아래에 이거 최종적으로 다 통솔하는 게 누구예요? 중전이 되고 그게 왕후가 되죠. 전체 후부인이면 후가 전체적으로 다 관장.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그 무슨 부인에서 실제적인 후궁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후궁들이 되고 후궁들이고 후궁들의 최고의 직책은 왕후가 되는 거죠. 왕후가 되고 이 사람들은 관직에 표현 안 됩니다. 그리고 내명부라라고 하는 여자들이라는 거 그냥 여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여자든 뭐 그 군주가 그 일하는 여자 최무수리가 마음에 들면은 찍으면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원칙상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못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내명부의 궁궐 내에 살림하는 여자들이니까 요 사람들만 군주의 부인이에요. 천자일 경우에 9명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죠? 9명 걸 주고 재혼은 이제 더 뚜렷뚜렷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천관총제에 보면은 주례입니다. 주례 천관총제에 보면은 천관총제는 천관총제니까 이건 군주 없는 거죠.
군주라고 하는 청자를 모셔야 되는 사람. 그죠? 전체적으로 총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부서가 다 있을 거 아니야. 아까 관직하듯이. 그러면은 천관총재 그러면은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천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왕후가 있죠. 그럼 왕후의 내명부를 또 관리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 내명부의 관리 직책이 어떻게 되느냐? 구비인이 있고요. 구빈, 그 다음에 세부, 아마 논어 공부하신 분들 세부 좀 보셨을 겁니다. 세부, 그 다음에 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축, 여라는 게 우리가 첩어적방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천자문에. 첩어적방이라고 할 때 어서라고 하는 거, 어첩이라고 하는 거. 그죠? 첩이란다. 어처라고 첩자. 여기는 처죠. 그러니까 어처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여축. 뭐 기도할 일이 있겠죠. 여자들이 이제 내명부에 두고 제사 지낼 때 그러면은 이제 재관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자들이 하는 거니까 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여사가 있습니다. 이게 직제예요. 직제가 되고 구빈이 있고, 그 다음에 구빈에다가 27, 81명, 27명, 여기가 81명 어사, 그 다음에 81명 어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여사 8인에다가 제가 여축 몇 명인지 안 봤는데 여축이 3명인가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요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구피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우리가 내명부에 보면 상궁이라는 게 벼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궁이라 이런 거 표현할 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관직입니다. 내명부 전체 일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돌보는 관직이 되고, 자, 이걸 가지고 이 여자를 두어서 이렇게 내명부 일들을 맡는 것을 뭐라고 봤냐면은 이 청천하. 왜냐면 내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방의 안방 일에 해당되니까 청천하지 뭐예요? 내치라 이거예요. 그 내치를 어떻게 천하의 내치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이런 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청천하지 내치하여 이 명장 부순하고, 그래서 이로써 이 명장 부순, 그 부녀자들이, 그죠? 부녀자들의 이 순종해야 될, 따라야 될 일들이 되겠죠? 부녀자들이 따라야 될 일들을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밝혔느니라. 그러므로 천하 내화이 가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고로 천하가 안으로 집 안으로 다 화목하고, 그 다음에 집안이 다스려졌느니라. 그래서 가정의 법도를 쭉 여기서 개통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인가요? 언제 때인가요?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였죠? 그 나중에는 조선시대 때 여자들 옥죄는 이거 뭐죠? 아니 여자들의 그 처신을 쭉 해놓은, 제가 이걸 모르니 부도가 그 있잖아, 왜 여인들이 이렇게 해서 행해야 될 법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상강이시도 말고, 아니 있어. 그 여기도 가끔 인용되는데 뭐라고 어디에서는 뭐라고 했더라라고 하면서 공부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리하라 해놓고, 그 뒤에다 이제 붙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는 부인, 그죠? 이건 전부 다 관직입니다. 이 관직에는 바로 육관과 부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부인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까지 써드릴까요? 하고 불열 부인 우차 관자는 불열, 여기다가 불열 부인 우 차 관자는, 이 관직에다가 부인을 같이 함께 늘어 세우지 아니한 것은 부인지어
후에. 자, 부인 지어 후에. 부인은 바로 제후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제후에 대해서인데, 바로 뭐와 같으냐면은 유. 부인과 제후의 관계는 유, 뭐와 같다? 삼공 지어 왕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삼공은 바로 왕과 같다. 여기 이제 부인이다 보면 요 부분들입니다. 왕은 절대적으로 천자하고 같이 이렇게 동등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바로 이제 그 공과 같은 거, 천자의 공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얘는 특별히 관직에다 넣지 않고 전부를 다 총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후가 먼저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춘추에서 나왔었죠. 우리가 해공이 죽었을 때 그 다음 비가 있었죠. 그 다음 비가 승계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계비가 되죠. 절대적으로 정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후대에 이제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조선시대 때 누가 죽었다 그러면 계비가 누가 되고 정실 왕후 해가지고 무덤도 같이 쓰고 하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원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후대에 뭐 나중에 그 미스터가 뭐가 돼요? 임금이 되는 군까지가 오늘날 올라왔으니까 이게 무너져서는 다 왕이 되고 다 뭐 천자가 되는 시대니까, 어쨌든 초기의 주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좌이 앉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부도. 서로 간에 같이 앉아서 부도를 논하고 이겁니다. 부도를 논하니, 그러니까 부례가 되겠죠. 부례. 부인들의 그 예법을 논하니, 그래서 무관직이라. 특별하게 이때 관직 개념은요, 실제적으로 무슨 직책을 맡아서 일을 실제적으로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논부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명부의 정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명부의 정사 개념으로 보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중국 그나마 고증 나름대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청나라 때 나오는 그 드라마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이른바 그 후궁 견환전, 요즘에 뭐 나오던데, 그럼 보면은 항상 내명부 회의하죠. 항상 회의하면은 맨 윗자리에 그 왕후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서열에 따라서 부인들이 쫙 거기 앉아 있을 겁니다. 서열에 따라서 앉아서 거기서 이런저런 그저 내명부의 일들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행하는 게 여기들이죠. 이게 내명부의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우리가 무술이다 그러면은 어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인들 실제적으로 이리저리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들 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팔딱된다, 마음에 맞는다고 다 한다, 이거 절대로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관이라라는 것인데요. 그럼 자, 어쨌든 이건 부인들이죠. 믿건 굳건 어떻게 돼요? 군주는 이 부인들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리 해야 됩니다. 잠자리 안 하면 큰일 나요. 왜? 잠자리를 하는데, 그럼 잠자리도 정해져야 되죠. 자, 쉽게 표현하자면 임신했다. 잠자리 계속 못 하잖아요. 임신했다라는 거 밝혀지는 순간 그 다음에는 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혹시라도 견환전인가 돼 보면 그 임금한테 패를 줘요. 오늘 이렇게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패를 주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딱 뒤집어 엎습니다. 이 여자가 오늘 밤 자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한 번도 안 잤다. 여기가 격조한데요. 여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가. 왜냐면 이거 골고루 해야지. 큰일 나요. 내명부에 그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질투가 돼가지고 이게 엄청난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여자 같은 생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건 모든 거, 더군다나 또 잉태했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그 잉태하면은 별도로 해서 어디다 두느냐면 이제 측실 옆에다 두고 안정 취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되죠. 왜냐? 그야말로 용종 잉태했는데 이런 식의. 그래서 그 동관에 의해서 반드시 날짜 꼭 하고, 오늘 만약에 누구랑 이렇게 자기로, 그러니까 군주하고 오늘 밤 이제 동칩니다. 그러면 여기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며칠 날 당신이 요 차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동관이에요. 붉은 관에다 해서 왼쪽에다 이걸 가락지를 차도록 하는 거. 가락지가 이거 관이죠. 그러니까 여기 순서 대기표 저기 이른바 옥환 같은 걸 차고, 그리고 이제 잤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쪽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했다 그러면 반드시 알려야 되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지나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여사예요. 맨 아래 완전 여사 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그 여사는 8명을 두는데, 그래서 여사가 하는 일, 그리고 근데 여사하고 여축이다 하는 여자들은 뭐냐면 이거 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글 모르면 못해요. 여기 내명부에 관직에 있는 여자들 다 똑똑해야 됩니다. 글 모르고는 절대로 안 되죠. 두루두루 글을 아는 여자들이고 특히 여사 여관은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고자의 후부인은 필요 여사 동관지 전이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후부인은 반드시 바로 여사에게 동관의 법도를 주었으니 그 여사의 동관의 법도가 아니라 그것도 좀 고쳐서 여사에게 이렇게 고치세요. 그래야 더 정확한 뜻이 나오니까 여사에게 그 동관의 법도를 주었으니 그 다음에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사입니다. 그죠? 우리 번역한 거 보면 제가 조금 미진하게 번역했는데 그래서 여사가 허물을 기록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사 불기과, 그러니까 사불기과면 그러한 일일이 어느 날 누구하고 그저 사관이 기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대로 지나가면은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되면 더군다나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리 들게 했다. 그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 하나하나 기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죄는 그저 사형에 해당되느니라. 후비와 군첩들은 이 예어 군소하니 그래서 이러한 예로서 군소에서 뭐예요? 그 맞이하니 그죠? 모시니라고 하는데요. 이 아무나 모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나 다 같이 잠자리 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나온 시 가운데에서 그 58쪽에 소남 소성편 한번 보실까요? 소남 소성편에 보면은 그것도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주자가 이 후대에 시대가 음란해지니까 옛날도 그런 것이라라고 해서 그 잘못 해석한 것이라 그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까 57쪽인가요? 소성편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58쪽인가요? 58쪽에 보면은 뭐죠? 해피 소성이요 삼호 제동이로다 숙숙 소정이요 그 다음에 숙야 제공하니 식명 부동일세라 이렇게 나왔죠. 반짝반짝하는 저 작은 별이요. 그 다음에 어쨌든 동쪽에 몇 개 별이 있고 뭐 해도 되고 뭐 삼성과 우성이 어쨌든 동쪽에 별들이 반짝반짝 떴는데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죠? 공경이 저쪽에 어디에요? 새벽부터 가서 소전에게 가서 숙야토록 그죠? 이런 새벽 밤늦도록 아침까지 이거죠. 밤늦도록 아침까지 공소에 있었으니 그러니까 야근 당직을 선 거죠. 야근 당직을 서는데 어디냐면은 이른바 내명부의 일을 다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밤 잠자리에도 혹여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해서 공소에 가서 바로 이제 야근을 하는 건데요. 누구는 침전에서 자고 누구는 바깥을 지키고 그것은 바로 뭐다 시명부동일세라 그랬습니다. 그때 명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라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명부에 밤중에 당직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 임금님이 주무시는 데는 누가 당해? 꼭 맨날 잠자리 하는 게 또 아니니까 또 이 내명부 그러니까 임금님 쪽은 누가 서요? 여자들도 여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도 환관들 그죠? 환관들이 있는 겁니다. 항상 밤중이라도 누가 들어올까봐 바깥은 기본적인 그죠? 이 무장한 세력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는 관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침전에는 왕비전에는 남자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관들이 거기는 다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은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잠자리에 누구랑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가 이 뜻 아니에요. 근데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돼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 정년은 아마 6관 3부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차례가 오지 않았는데 임금이 특별히 만나고 싶어서 좀 불렀다. 그런데 이 정년은 갈 수가 없죠. 각자의 순서가 있고 또 누구의 눈치도 봐야 돼요. 왕후의 이 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자들이 있다고 해서 왕이 마음대로 한다? 그렇다가 왕후한테 어떻게 당하려고요. 왕후가 그냥 왕후인가요? 그 집안 이 세력이라는 것도 다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는데 죽이는 자. 그래서 후비와 축첩들은 군첩들은 이어 그래서 이 군소에서 예로서 모시니 이거 이 잘못해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각각의 법도에 맞게 자기에 맞는데 그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시에 있어서는 후비 축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삼관 삼부인 육관 삼부인 왕후까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본 겁니다.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사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육관 삼부인한테 뭐라 하냐면은 서기 1월 수지 환하니 그 날짜 그죠? 오늘 몇 월 며칠 며칠이라고 쓴 날짜를 쓴 것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거 고리에다가 고리로서 주니 고리에다 날짜를 이제 매달아서 한 개 묶든가 뭐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고리로서 주니 왜냐면 종이만 주면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고리를 손에 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 고리로서 주는데 이로써 진퇴지라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가서 이제 뭐 침소에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번 불침번 쓰는 경우도 있겠죠. 불침번도 당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생자 월신즉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여서 그 다음에 그죠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그 몇 월 며칠에 잉태하였다 대강 어느 달에 잉태하였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월시인이니까 그 달의 때를 딱 써가지고 그러면 대략 언제쯤 출생하겠다라는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아이를 잉태해서 그 때를 뭐라고 해야 되나 잉태를 해서 그 저기다 기록을 해주고 그 때를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일반하고 다르죠. 그때는 금환을 주는 겁니다. 금환을 줘서 아 이른바 용종을 잉태하였다라고 해서 금환을 주고서 이때는 이제 물러가게 하고 어떻게 됐냐면 물러가서 물러가게 해서 어디냐면 이제 측실 별도에 이제 그 측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이 두루 몸 잘 간수하라고 하고 당 어자의 은환으로 진지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모시는 자 가운데에서는 그 다음에 은환을 가진 자로서 나아가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금환을 이렇게 한 여자한테 은환을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거기 철저하게 그 지키도록 만들어 준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차고 좌수하고 왼손에다 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다음 쭉 동관을 주고 여기서 지금 어자는 제가 조금 여기서 어자는 은환을 찾다 그러면은 오늘 당신 차례입니다 라고 되는 사람들 미리 동관을 주고 쭉 순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당 어자니까 오늘 같이 이제 군주하고 같이 잠자리 할 사람은 은환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밤을 잘 지키도록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는 차고 좌수하고 왼손에 찾고 이미 이제 그 밤을 같이 지냈으면은 그러니까 이미 모셨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미 모시면은 오른손에 차는 것은 사무대소하니 일에 크고 작음이 없으니가 되는 거죠. 이건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간에 자, 임금을 모시는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 기성전이라 바로 기록하여서 다 이것이 그죠. 다 일일이 다 기록하여서 하나의 내명부의 법도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전제로 해서 먼저 본다면 그래서 정려유연하니 이제 한번 이건 이제 임금으로 보면 좋겠죠. 그런데 참 여자가 참 조용조용하면서 참 예의법도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내명부에 이 순서가 있으니까 임금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별도로 우리 좀 후원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내명부 최고수장의 법이 이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함부로 만난다. 이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나갔을 것이고 그런데 여자가 눈에 아른아른 거린죠. 그런데 마침 여기 이하 동관이로다 라고 한 건 누가 나한테 동관을 줬겠어요? 여사가 그죠? 여사가 이제 나에게 동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침내 이 여자를 만날 차례가 왔더라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날 밤 누가 온다라는 걸 알려줬을 거고 그랬더니 동관을 보니까 그 여자를 볼 생각에 그전에는 그냥 동관이었는데 어떻든가요? 그 동관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겠죠. 더욱더 반짝반짝하게 보일 거고 그래서 여자의 아름다움을 그죠? 여기는 너여자입니다. 너의 아름다움을 참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뻐하니까 만나가지고 뭐 별의별 소리 다 떨어지니까 앞에는 기쁠 열자 말씀은 자, 그 다음에 기쁠 역자는 뭐예요? 마음 심자. 이랬더라. 그러면 이 말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3장. 유목 귀재하니 순미 차이로다. 비녀지 위미라 민치인이라. 자, 그래서 이제 같이 또 뭐예요? 이제 같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밖에 사냥 나갈 일이 있더라 그랬더니 같이 데려가 나갈 수는 있죠. 여자들 그 4명부 몇 명들 내려고 나가니까. 그래서 같이 사냥 나갔을 때 들에서 삘기를 주니 뭐 궁궐내 온갖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죠. 삘기는 어때요? 삘기는 갈 때 억새에서 이렇게 나오는 새순 이렇게 해서 막 나오니까 그 간질간질하면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삘기를 돌아가 저 들판에서 귀재니까 그때 따는 삘기를 가지고 간질간질하면서 이제 주니 또 피면은 또 가장 놔두면은 또 뭐요 화분에다 꽂아놓으면 활짝 펴서 또 예쁘죠. 순미 차이로다. 진실로 순자로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진실로 아름답고 또한 참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도다 이게겠죠. 참 다르도다. 비녀 이때는 너여자입니다. 여지임이라 내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는 미는 그죠? 삘기를 주니 아름답고 참 다르도다. 들에서 삘기를 주었다니까 그 군주가 와서 따다가 삘기를 주었는데 참 다른 사람 같으면은 뭐 은가락지 금가락지 온갖 뭐 패백으로 해서 비단으로 내릴 텐데 참 이런 걸 주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3장의 미는 누구겠어요? 빙이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삘기 여자 가지고 그러니까 들판에서 삘기를 주니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따다 줬겠나요? 남자가 따다 줬겠나요? 여자의 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미인이 주었기 때문이라. 미인은 남자 쪽에서 보면 여자가 되고 여자 쪽에서 보면 남자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두 개 다 해당은 될 텐데 그래서 여자가 좋겠죠. 지금 왜냐하면은 아까 머리 극적극적 하던 것부터 누구예요? 전부 다 군주죠. 남자가 되니까 여자를 만나게 했는데 정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머리 극적극적 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동관을 줬는데 그 여자 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그 다음에 아름답게 여겼도다. 그저 기뻐해서 했도다. 그런데 자 들판에서 이렇게 주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나한테 잘 보이게 해서 별 요사스러운 짓도 다 할 텐데 이 여자는 참 뭐예요? 겨우 삘기 같은 걸 나한테 줬다. 그러니까 이제 늘 호화롭게 자라고 사치스럽게 자란 사람이 저 들판에 삘기를 주니 참 기이한 거죠. 다른 사람 안 하는지 그러니까 참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이런 궁궐에 들어온 여자 가운데 이런 여자가 있는가 해가면서 참 순수한 자연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삘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너라고 하는 것이 삘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미인이 주었기 때문이라 그 정녀가 주었기 때문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다지 은분난시도 아니고 잘 보면은 참 자연한 감정을 노래한 것인데요. 자, 부예라 목은 외야라. 그죠? 바깥 들판이라 귀라고 하는 것은 또한 줌이라. 이라고 하는 것은 아지 시생제라. 이제 막 싹이 막 나왔을 때니까 삘기 이렇게 싹 나왔을 때 어쨌든 꽂아두면 화사하게 또 피니까 더 아름답죠. 하얗면서. 그 다음에 순이라고 하는 것은 신녀라. 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너여자 여는 바로 제이언이라. 그래서 삘기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그래서 언정녀 우증하이 이하니 정녀가 또한 나에게 삘기로서 주었으니 이기 제영 미차이라. 삘기가 또한 아름답고도 참 기하도다. 어떻게 이런 걸 줄까? 더군다나 나같이 신분 높은 사람들까지 그 풀을 왜 주냐는데 보니까는 그죠.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더라. 그러나 피차제의 위미요. 그러나 이것은 이 삘기가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미인이 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물건도 또한 아름다울 뿐이니라. 뭐 누가 이쁘면은 어디까지 이쁘다고요? 화장실까지. 마누라가 이쁘면은 저기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다 문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그냥 무너지지 않은 그래도 자연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정려 기조하니 사어 성우러니 에이 불현하여 소수 지주호라 부예라. 정려 기연하니 이하 동관이로다. 동관 유의하니 연력 여미호라 부예라. 자목 귀제하니 순미 차이로다. 비여지 위미라. 민지이인이라 부예라. 정려 삼장이라. 그 다음에 이제는 제일 슬픈 시, 참 황당하고 슬픈 시들이죠. 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신대 유체하니 하수 미미로다. 연환지구의 거제 불상이로다. 신대 유최하니 하수 매매로다. 연환지구의 거제 부진이로다. 어망지 설의 홍즉이지로다. 연환지구의 득차척이로다. 신대 새롭게 지금 대를 쌓습니다. 새로운 대라. 그래서 대를 쌓는다는 것은 자 우리가 문왕의 영대 무슨 대 하듯이 멀리를 원래 대는 뭐 쌓기 위해서 만들면 천문관측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우리 첨성대라고 했듯이 자 높이 쌓아서 자 뭐냐면 밤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때로는 그 휴식 장소이기도 하죠. 연애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낙양에다 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멀리 온 시내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천하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 그러면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 이제 원래가 군주가 정치를 일신하고 새롭게 백성들과 더불어서 뭐 여민 동고 동락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신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아들의 그 태자 비로 오는 여자를 가로채기 위해서 중간에 그 아비인 군주가 만드는 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뭐예요? 신혼을 즐기기 위한 뭐죠? 요즘 말로 표현한 뭐예요? 러브텔 해당되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대 유체하니 체라고 하는 맑을 체자 신대가 맑으니 그저 하수미미로다. 신대는 맑고 신대는 참 선명하다라는 것이 이제 새로 지었으니까 선명하는데 신대가 아주 새롭게 선명한데 하수미미로다. 하숫물이 출렁출렁하도다. 하숫물이 출렁출렁하도다. 신대를 왜 지었는지 그 뜻을 너는 참 무심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예나제나 출렁거리기만 하는구나. 연환지 구에 자 연이란 제비연자인데 편안하다라는 우리 연거지소니까요. 편안하면서도 내가 순한 일을 구하였는데 구함에 그러니까 내 남편을 구하는데 참 이런 사람이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거제 불선이로다. 거라고 대자리 대자리 제니까 대나무로 뭐 만들 때는 이렇게 구불구불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구부리지 못하는 곱사등이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구부리지 못하는 이가 곱사등이가 적지 않도다. 내가 지금 연안에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데 웬 이렇게 뒤틀린 사람들만 잔뜩 오는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도다. 자 부예라. 자라고 하는 것은 선명하다. 선명하면은 물속이 선명하면은 깊이 있는 것도 가까이 보이는 거죠. 바로 여기에 보이는 것이 하니까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빛나는 것을 채자로 이 물숫자에다가 이 자에서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채 개념 이를 채자처럼 해서 채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미미라고 하는 것은 성한 모양이라 연이라는 것은 편안함이고 완이라는 것은 순함이라 거제라고 하는 것은 불능분이 능히 구부리지 못하니 왜냐하면은 대나무로 만드니까 빛일지 추자애라 병들어서 추한 자이라 개 거제라고 거제는 본 죽석지 명이니 본래는 대나무로 만드는 자리 그죠 대자리 그래 대자리라는 거죠. 대나무로
만든 자리의 이름이니 인혹 편이 위 그 균이죠. 구불구불하게 사람들이 혹 이것을 대나무를 짜는데 구불구불하게 하니 기상이 여인지 그 다음에 옹종이 불능부해라. 단순히 곱사등이 뿐만 아니라 어디 종기가 난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는 아니 옹자죠. 옹종. 낄옹자 그 다음에 막을옹자 그러니까 종 그러면 종기니까요. 종기가 난 겁니다. 뾰족하게 종기가 난가. 그러니까 옹종 그럴 때 종기 개념이죠. 그 모양이 사람이 종기가 나서 어디 막 종기 나면은 등에 어디 종기 나면은 구부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부리지 못하는 것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어디서 참 병들고 저 못난 이들만 지금 잔뜩 모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이 명차질려라. 그래서 인하여 이러한 병으로서 이름을 붙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본래 구하려고 했던 참 순진하단다. 그 편안하면서도 좋은 사람을 구했는데 웬 병든 자들만 잔뜩 몰려들더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드물다 불선이다 라고 하는 드물선자니까 드물지 않도다 많도다 이런 뜻이죠. 구설에 그러면 옛설에 구설 그럼 모시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시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위선공이 위기자 급하여 취어제러니 그 아들인 급을 위하여 제나라에 장가들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제나라의 공주를 태자 비로 세우는 거죠. 여기서는 급자를 이렇게 썼는데 춘추 좌전에서는 요급자로 썼습니다. 춘추 좌전. 주자는 저급자로 좌전에서는 급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위나라 선공이 그 아들인 태자급을 태자급을 위하여 제나라의 장가를 들리려고 했는데 제나라의 장가를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문에 보니까 그 공주가 그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듣고 욕자취하여 스스로가 장가를 들고서 스스로 장가를 들려고 내작 신대어 하상이 요지한데 그래서 이에 하수의 위쪽에다가 그러니까 저쪽에 이제 와서 제나라에서 건너오고 위나라로 넘어오는 그 하수의 위쪽에다가 신대를 만들어 놓고 요구를 하였는데 그죠? 선택하라 이 소리겠죠. 요구했다. 그러니까 선택하라. 너 어떡할래?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겠죠. 하고 그랬더니 지금 이 선공이라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앞에서 포유고엽시 나왔었죠. 박에 쓴 쓴잎이 있으면은 박을 그 옆구리에다 끼고 건너는데 그런데 이제 장가를 가려면 그래서 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만났더라라고 하는 포유고엽 90쪽에 나오죠. 90쪽에 나오는 포유고엽시에서 이미 참고의 내용 나왔습니다. 이 선공이라고 하는 자 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 뒷자리를 이어받았죠. 누구를 취했던가요? 제일 먼저 자기 서모였었죠. 서모였던 바로 이강입니다. 이강을 취해서 그래서 붙어먹었다 증자 붙었는데 이강이죠. 역시 제나라 공주죠. 자 이강과 붙어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급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급이 커서 그러니까 이제 쭉 자랐고 그래서 급을 뭐냐면 태자로 세웠습니다. 태자로 세웠다고 장가갈 때 정도 되면 제법 오래 좀 살았겠죠. 십몇 년 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급을 장가를 보내려고 했는데 첩보에 의한데 기가 막힌 미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제자 취한 거죠. 그래서 여자를 취했고 여자도 어지간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미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 이것도 보통 여자가 아닐 겁니다. 요 사이에서 아들을 몇 명이 낳냐면 3명을 낳습니다. 3명, 3자를 낳았는데요. 이 3명을 아들을 낳았는데 위에 있는 아들이 수가 되죠. 수가 되고 목숨 숫자 수가 되고 그 밑에 2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선강이 태자가 이제 어쨌든 선강은 요렇게 됐고 자기는 요렇게 됐고 어쨌든 자기의 요 아들이 아닌 그 이강의 요 아들 그죠?
이강이 아들로 태자를 세웠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차피 내 인생 뭐 이런 인생인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로 태자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하고 의논했더니 이거 안 된다 그러죠. 이 아들도 아마 이거 양심에 갇혀서 안 된다. 선강이 아들하고 의논을 이게 나중에 이제 해공이 되는 해공인가 누가 되는 애죠. 군주가 됩니다. 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들하고 음모를 해가지고 얘 죽이자. 얘를 죽여야 네가 바로 그 태자가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여기를 해서 도모를 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하느냐면 수한테도 얘기했을 테니까 그래서 수는 안 된다 그랬고 이미 도모했다라는 걸 알고서는 수가 먼저 그러죠. 가서 알려줘요. 여차저차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선공은 뭐냐 너를 지금 형을 어디로 좀 출장을 내보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다가 뭐예요? 그 암살자를 줘가지고 너를 죽일 것이라. 그걸 이제 좌전에서 도둑이라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급이했던 얘기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명을 내가 어찌 거역할 수가 있는가. 천하에 아버지가 없는 나라가 있다면은 내가 도망가겠지만은 그래 도망가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 태자니까 태자의 깃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깃발이 이제 부적이 돼가지고서는 그 깃발을 들고 여기 지나가는 놈이 있으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수가 차마 자기 형을 죽게 못하게 해서 자기가 먼저 달려갑니다. 먼저 그 깃발 꽂고 같은 깃발 만들어서 갔죠. 그랬더니 급도 어쨌든 그거 갖고 갔더니 엉뚱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암살자한테 같이 야 이놈아 니들이 죽일 건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노래하는 것이 이자승주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그 일의 장본인이 되는 그저 선공과 선강과의 관계가 바로 신대에서 노래 부르는 거죠. 그 내용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원래 여자가 시집 올 때야 당연히 자기 남편 태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더라 해서 이제 꿈에 부풀었겠죠. 그런데 웬 뭐예요? 거체 그죠? 거적대기 같은 놈이 달라붙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거적대기 우리 표현하는 거죠. 거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적대기라고 되겠죠. 거적대기 같은 자가 적지 않더라. 그러면서 왜냐? 이 군주가 이 일을 성사하려면 군장 혼자만 갖고 안 되죠. 다른 옆에 환관도 있을 것이고 옆에서 뒤치다거리는 대부도 있었을 것이고 하니까 위나라에 이런 자들이 많을 것이라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소문을 듣고 욕자 취하여 내 자가 신대하고 그다음에 요구를 하였더니 요구를 해서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죠. 이강이 오지 이강이란다. 국인이 아까 그래서 이강은 자기 아들 죽임당했다라는 걸 보고 바로 자살합니다. 여기는 자살하고 자살해서 죽죠. 그래서 어디냐 국인들이 오지 미워하면서 착착하여 이 시를 지어서 이 자지라 이로써 풍자하였느니라. 언제녀 본구여 위 연한지 호언을 그러면은 제녀는 제나라의 공주는 본래 더 뭐예요? 누구냐면 위연한 그저 그 순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일을 그저 구하여서 그저 편안하면서도 그 다음에 누구예요? 편안한 일을 구하기를 좋아하였거늘 그런데 도리어 선공이라는 추악한 인물을 얻게 되었느니라. 선공이라는 추악한 인물을 얻게 되었느니라. 자기는 본래는 연한한 사람과 짝하여서 참 좋게 일생 참 아름답게 보내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선공이라는 추악한 인물을 도리어 얻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춘추좌전 환공 16년 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환공 16년 편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신대유최하니 그 물 숫자에다가 선역서 자니까 물의 서쪽인데 왜 그러겠어요? 왜 높다라고 했을까요? 중국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르죠. 중국은. 그래서 서쪽은 높고 동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물의 하수의 서쪽이다 그러면은 높다라는 뜻이겠죠. 자, 신대가 그래서 높이 있으니 하수 매매로다. 하수가 이제
힘쓰고 나가는 거니까 이제 잔잔하다 이 소리가 되겠죠. 막 물이 빠르면 빠르게 하던데 그래서 우리 하수가 잔잔하도다. 연안지 구에 거제 부진이로다. 하숫물은 뭘 아는지 모르는지 너는 어찌 그렇게 태평하냐. 그죠? 지금 이 사람이 죽어나갈 상황이 되고 위나라가 굉장히 나중에 어수선해질 텐데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아까 미미하고 매매하도다. 연안지 구에 거제 부진이로다. 뒤에 있는 그 선, 진 뭐 이렇게 해서 끝이 없도다. 이렇게 끊어지지 아니했도다. 마찬가지겠죠. 여기 또 요렇게 된 이 아들이 임금이 되면 어떻겠어요?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돼서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여기에 또 다른 여기 뭐 두 여자만 있었겠습니까? 선공이 또 다른 여자들로부터 낳은 또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선공의 아버지 때 그죠? 아버지가 낳은 또 그 자식 형제간들이 있어요. 그 요 형제간들 그러니까 선공의 이복 형제들이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두 공자가 이제 그 계획을 해서 여기를 쫓아내고 흑금이라라고 하는 그 공자를 올리죠. 그런데 역시 또 얼마 못 가서 또 쫓아내면서 무지무지 어지러워진 상황입니다. 권력 뺏겠다 다시 들어갔다 해가면서 그런 그러니까 연안지 구에 그랬더니 연안한 사람을 구하려고 했더니 거적대기들이 끊이지 않도다. 그 다음 뭐 밑에 그 잡고 다른 특별히 하더라. 그 다음에 어망지 설의 홍즉 이지로다. 어망을 침해 뭐 어망을 쳤다란 뭐 잡으려고 어망 쳤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했죠. 그때 엉뚱한 놈이 걸려들었죠. 누가 들었어요? 기러기라라고 하는 큰 놈. 이것도 작은 기러기도 하고 홍한 미록지대보 하는데 작은 기러기는 요게 되는 거죠. 내 짝은 작은 기러기가 돼야 되는데 웬 아비가 그죠? 홍한이라 그래서 이거 말이 여러분들이 뜻글자를 잘 정확하게 하면 굉장히 이거 심하게 비난하는 말들이죠. 있는 말 다 해가면서 점잖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은 무지무지한 얘기들이죠. 지난번에도 요 비슷한 비유 하나 나왔죠. 누구를 구하려고 했더니 웬 짐승 뭐 수컷이 왔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누구였더라. 그러니까 나는 새가 새의 그 짝을 구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 웬 짐승의 수컷이 몇 페이지죠 그게? 91쪽 91쪽 아래 예예 그저 하유고엽 거기다 하유고엽에서 나오는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유고엽이나 지금 요거 배경이 같은 거니까 포유고엽에 그래서 치명 그 까치가 오는데 아니 꿩이 오는데 그 수컷 뭐를 구해야 돼요? 까치의 저기는 뭐예요? 웅치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웬 수컷 짐승이 왔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뜻글자 해석들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걸렸도다. 연안지구의 특차 척이로다. 연안한 이를 구하는데 웬 척이 꼽사등이를 얻었도다. 꼽사등이라는 게 또 무슨 뜻이겠어요? 얼른 못 알아듣는군요. 늙으면은 뭐예요? 허리도 구부정한 늙은이가 걸렸도다. 이렇게 되겠죠. 참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자, 흥례라. 홍이라고 하는 것은 안지대자야라. 그래서 기러기의 큰 것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기러기 하지 않고 그것도 아비라는 것을 은연중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젊은 그저 태자가 아니라 웬 늙어가는 그저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안지대자. 리는 걸릴 리자의 리야라. 척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앙이니 등이 그 우러르지 못하니 또한 역시 추질려라. 그죠? 그 추한 병이라. 언설 어망이 반득 홍하여 자 어망을 설치했는데 도리어 누가 그 큰 기러기를 얻어서 이흥구 연안이 반득 추질지 인이니 그래서 연안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였는데 도리어 추질한 그죠? 그 추한 병에 걸린 사람을 얻은 것을 흥기하였으니 그 흥시가 되죠. 반득이 도리어 얻음이 비소 구해라. 도리어 얻은 것이라는 것이 내가 구할 것이 아니니라. 구하는 바가 아니니라.
자, 신대 3장에 각 장마다 사구가 있고 범 선강사는 수마리 현 춘추 전이나 선강의 일은 자, 이 본말이 그죠? 머리와 끝이 다 춘추전에 아까 환공 16년 편에 나타나는데 그러나 어시 즉 개, 말지, 미지, 고해라. 그러나 이 시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다 그렇다고만 표현할 수 없더라라는 건데 상당 부분 이렇게 내용이죠. 더군다나 태풍이고 하니까 아마 그 즈음에는 비슷한 경우들이 또 많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위나라처럼 이렇게 심한 경우는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제편 방찬이라 다른 편들도 지금 뭐 춘추전에 다 근거는 하지만은 꼭 그것이라라고는 찝지는 못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유행하였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란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예나 제나 보면은 저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상충부들이 굉장히 추잡한 일들 많이 벌리죠. 그 내용의 하나라 보시면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대 유자니 하수 미미로다. 연한지 구에 거제 불상이로다 부예라. 신대 유최하니 하수 매매로다. 연한지 구에 거제 부진이로다 부예라. 어망지 설에 홍즉 이지로다. 연한지 구에 득차 척이로다 흥예라. 신대 2장 3장이라. 여기까지 하지. 이자승주까지 하죠? 이자승주. 아까 그 내용이니까 이자승주 같이 읽어요. 이자승주하니 범검 기영이로다. 원언사자라 중심 양양호라. 이자승주하니 범범 기서로다. 원언사자하니 불가유해야. 자, 이자승주. 아까 나왔던 바로 수와 급이 같이 죽임을 당한 것을 두 사람이 같이 배를 탄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두 아들이 승주하니 배를 타니 범검기영이로다. 둥둥 떠가는 그림자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물가에서 저 죽을 줄도 모르고 가는 저 불쌍한 저 아들들을 보면서 그 그림자 지는 걸 표현한 거죠. 둥둥 떠가는 저 물에 그 사람들은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래를 보면서 그림자 진 것을 본 거죠. 참아 아유 저걸 어떡하나 하면서 그래서 원언사자노라 그죠? 원컨대라 굳이 삼가 이런 뜻으로 보면 돼. 삼가 그 아들을 생각하노라 그대들 해야 되죠. 그대들을 생각하노라 마음속이 양양하도다. 양양 역시 울렁울렁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직접 보지 못하고 범범기영이로다. 영자는요 빛날 경자인데 원래 그림자 영자죠. 시에서 그림자 영자로 많이 씁니다. 서울은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낮에 이렇게 해가 비치면은 그 옆으로 주변으로 이제 해가 옆으로 그림자지니까 그래서 영양이라라고 하는 요 뜻으로 같이 씁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범범. 전 배니까 물에 둥실둥실 떠가는데 차마 두 아들 못 보고 그죠? 배만 이렇게 배 그림자만 보는 거면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걸 보는 거죠. 부예라 이자는 위 급수예라 아까 급 위태로울 급자였죠. 급과 바로 수를 가리킴이라 맏아들이 그 선강의 맏아들이죠. 승주라고 하는 것은 도하여제라 하수를 건너 제나라로 가는 것이라. 하수를 건너 제나라로 간다. 굳이 뭐 그럴 필요도 없죠. 그냥 떠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는 그림자 영자에 이 영자로 쓴 것이라 양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 양양이라라는 것과 같으니 우부지 소정지모라 근심함에 바로 마음이 안정되는지 그저 안정할 바를 알지 못하는 모양이라 어찌해야 마음이 안정될런지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다 이거죠. 두근두근 거린다. 구설에 이위 선공이 납급지 처하니 아까 얘기한 급자 선공이 바로 급의 처 그러니까 아들인 그것도 그냥 급하면 안 되겠죠. 태자인 아들 그죠. 태자인 급의 처를 들였으니 시위 선강이라 이가 바로 선강이 되었느니라. 그 선강이 생수 급삭 이러니 수와 삭을 낳았더니 이 삭이 나중에 해공이 되나 그럴 겁니다. 삭을 낳았는데 상녀 선강으로
그 다음에 그 소 급어 공한데 삭과, 그래서 학을 낳았고 그 막내인 삭과 선강과 함께 그 급에 대해서 그 누구의 선공, 아버지이자 남편인 선공에게 하소연을 하였는데, 하소라는 게 참소했다라는 거죠. 참소하였더니 공이 영급지 제하여, 공이 급을 제나라로 뭐예요? 가도록 하여서, 그러니까 제나라로 외교 관계 이렇게 좀 해결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제나라로 보내는데, 그러니까 제나라를 다녀오라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저 도둑으로 하여금, 적도로 하여금 선대어 A 살지연을, 그래서 먼저 어디냐면 애 땅에 가서 이렇게 돼. 그 만나는 중간에 도중 땅입니다. 도중 땅에 가서, 아마서 봐라, 애를 그냥 언덕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언덕에 가서, 그죠? 애라고 하는 그 조금 높은 언덕 개념, 언덕이 있죠. 언덕에 가서 기다리게 하였다가 죽이려고 하였거늘, 죽이고자 하였거늘,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였거늘, 선강의 첫째 아들인 수가 이를 알고, 그래서 급에게 알렸더니, 급이 뭐라고 하냐, 이건 군명이라, 불가히 도라 하연을, 그저 가히 도망갈 수 없다. 군명인데 내가 도망가봤자 어디까지 도망가겠는가. 그래서 수절기절이 선왕이라가, 그런데 그랬더니 수가 어떻게 했냐, 부절이죠. 태자의 깃발이 될 겁니다. 그 부절을 갖고서는 빼앗아 가지고 먼저 갔다가 갔다가 적도가 죽였느니라. 그러죠. 죽였느니라. 급이 이르러서 그 꼴을 보고 군명 살라하늘 군명이 나를 죽이라고 하였거늘 수유하제요. 수가 무슨 죄가 있는고 라고 하였더니 적이 우살지하니 또한 죽였으니 국인이 상지 작시시해라. 나라 사람들이 이를 속상히 여기고 이러한 시를 지었느니라. 이자 승주하니 범범 기서로다 원언 사자하니 불하유해야. 두 아들이 배를 탔으니 둥둥둥 떠나가도다. 서자죠. 서자 멀리 가는 거죠. 삼가 그대들을 생각하니, 이때 하자는 어찌 하자에 하고 같이 씁니다. 무슨 해가 있지 아니할까, 무슨 해가 있지 않을까. 그대 가는데 보니까 아이고 곧 죽을 텐데 그저 무슨 해가 있지는 않을까. 이미 알고 노래 부르는 거죠. 부예라 선은 왕예라. 불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의심하는 말이라, 아마도 무슨 해가 있지 아니할까. 의현 천수하니, 뜻이 역시 천수에 나타난다. 불하유해라는 천수편 14편이죠. 14편인 천수편에도 와서 무슨 해가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내용이 몇 페이지냐? 천수 저기 109쪽 맨 위에 3장 맨 위에 보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내용이죠. 저 간 땅에서 지금 위나라에 지금 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빨리 가보고 싶은데 그저 무슨 해가 있지 아니할까 있는데, 그저 가면은 무슨 해가 이르지 아니할까, 이런 뜻을 했던 불라유해. 여기서도 불라유해 같은 뜻이고, 차즉 견기 불기 의지해라. 여기서는 그 뜻은 그저 무슨 해가 있지 아니할까. 여기서는 뭐예요? 무슨 해가 있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무슨 해가 있다고 그럴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어떻게 되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의심함이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였는가 이렇게 의심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승자 2장에 2장에 각 4장이라 그랬고, 태사공이 이르기를 금독 세가언이라가, 태사공이 지금 내가 세가들의 그 글을 읽다가, 세가들의 말을 읽다가, 세가 그러면은 이제 제후들이죠. 제후들의 말을 읽다가 지어 선공지 자이 견주하고 당할 견자, 그 선공의 아들이 그 부인 때문에, 자기 부인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우인 수가 쟁사이 상냥하여는,
아우이는 수가 죽음을 다투면서 서로 사양하는 데 이르러서는 개여 태자 진 태자 신생이 불감 명여의지 과로 동하니 이것은 바로 진나라 때 태자인 신생이 감히 여의의 허물을 그저 밝히지 못한 것과 똑같았으니 이게 바로 누구냐면 헌공대기죠. 헌공대기 그 진헌공 우리 천자문은 가도멸교에 간 사람입니다. 오나라의 길을 빌렸다가 그 다음에 저기 괭나라를 멸하였던 헌공이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인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의가 참소를 하는 거죠. 여의도 역시 자기 아들로 태자를 세우기 위해서 신생을 참소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헌공이 사냥을 나갔을 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지금 태자 신생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꿈에 보였더라.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때 제를 지내주면은 이런 일이 가라앉는데더라. 그러니까 태자 신생은 더군다나 뭐 아무리 계모지만 계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안 해 할 수도 없고 해서 제사를 지냈죠. 그럼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이런 음식들을 남겨놨다가 그 누구예요? 군주가 돌아오면 군주한테도 줍니다. 근데 이때가 한참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인데다가 음식 며칠 남긴다 그러면 궁궐에서 당연히 얼음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얼음도 썩어서 보관을 해놓겠죠. 거기다 뭘 집어넣느냐? 독을 좀 집어넣습니다. 독을 집어넣고 네 군주한테 주는데 이거 뭐라고 했느냐. 여름인데 혹시 음식 상할지 모르니까 저 강아지한테 개한테 먼저 주십시오. 근데 개가 먹자마자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완전히 태자한테 저기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태자한테 그 저기 군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뒤집어 씌우고 태자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자를 죽이게 되죠. 이게 이제 장공, 노나라 장공 25년부터 그 다음에 희공 5년까지인가요? 희공 5년까지의 이 내용들이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희공 5년 때에 마침내 헌공이 죽입니다. 태자 신생을. 헌공이 죽이고, 이제 진나라, 이 눈깔진자의 진나라 계속 내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누구냐면, 그 다음에 진문공이죠. 그 여의의 참소로 인해서 다른 공자들도 다 도망가죠. 중이, 등등등등, 이호 다 도망갔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중이가 임금 자리에 올라서 바로 진문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제나라 환공에 의해서 두 번째 패자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쭉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자문에는 가도멸객은 진헌공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저 가도멸객 천토해맹해서 두 번째 패자가 되는 게 진문공의 때 일입니다. 그래서 같았으니 오상 부지치라. 다 바로 뭐냐면은 아비의 뜻을 그저 상하게 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 연이나 그러나 졸사망하고 마침내 죽었으니 졸사망하니 하기 피하여 무슨 그 슬픈 일인고. 혹 부자상사라고 당시에 보면 혹 아비와 자식이 서로 죽이고 형제 상륙하니 형제간에 서로가 죽였으니 역독 하제오 이홀로 무슨 말인가? 무슨 일이란 말인가? 왜 무슨 소리예요? 이홀로 무슨 소린가? 라고 하는 것은 왜 홀로 금만이 왜 홀로 수만이 맞서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죽음을 택했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타깝게 여긴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 승주하니 범법